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3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전후 처리 과정을 보았다면 오늘은 조금 익사이팅? 그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쟁. 우리나라가 현대사에서 있었던 전쟁 하면은 어떤 전쟁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은 우리나라와 북한이 같은 민족끼리 맞대고 총을 맞댄 사건이죠. 중국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국공 내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공내전은 40년대, 그 다음에 6.25 전쟁은 50년대, 베트남 전쟁은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있었던 가장 긴 전쟁이었어요. 그런 전쟁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동아시아가 국제 질서가 고착화되고 만들어져 갔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냉전의 심화가 바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심화되는 과정 또는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국공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 교재에는 지도가 없지만 선생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찾아봤어요.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게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돼서 이 체제 이념을 대립한 국제 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좀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당시엔 소련이었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세력이 첨예하게 맞서는 모습이 바로 이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이 냉전 체제 안에서 굉장히 소용돌이 쳤던 게 바로 이 동아시아의 모습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국민당과 공산당, 중국에서 있었던 국공내전을 의미합니다. 국공내전은 우리 그 중일전쟁 하면서 국공합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독립을 했는데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다시 한번 일본이 지고 나니까 다시 한번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서서 미국이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하고요. 다시 내전에 돌입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본이 패망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내전에 돌입을 합니다. 초기에는 국민당이 우세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게 국민당이었는데 공산당군은 점령하는 곳마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토지개혁의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점령지에 대한 토지개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주에 대한 토지를 몰수하고 진짜로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은 정말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국민당군 같은 경우에는 관료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민심을 크게 잃어요. 그러니까 점점 공산당의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엔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요거는 공산당이겠죠.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졌던 국민당군은 타이완으로 이동하면서 중화민국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공산당 손아귀에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니 미국은 굉장히 놀랬겠죠. 그러면서 일본의 반공기지 역할을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경제 체제를 봉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예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바리케이트를 치고 간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냉전이 심화되죠. 중국은 공산화되고 소련 핵개발을 하는 배경에서 미국 장관이었던 애치슨이 발표를 하는데 동아시아 방위선에서 동아시아를 방위하겠다는 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공산 세력이 중국 동의 아래 남침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애치슨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살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와 타이완이 제외되어 있다는 거. 일본과 필리핀은 지키겠다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제외되어 있는 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남침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유엔군이 전쟁을 참여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인천 상륙작전도 하고요. 그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 압록강선까지 올라가지만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38도선 부근에서 공방전을 쭉 이어나가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 회담, 이따가 나올 거지만 제네바 협정에서 뭔가 하려고 했으나 합의는 실패하고요. 지금의 현재 상태로 쭉 거의 한 1953년이니까 거의 70년 됐죠. 70년 동안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변화였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군사동맹을 체결을 하죠. 우리 샌프란시스코 조약 맺고 나서 미일 안전보장 조약 또는 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면서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방공망을 형성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전쟁 특수를 누리는 경제 호황을 누립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국이었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제를 재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예 국민당 정부, 타이완에 있는 국민당 정부를 지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통합 기반으로서의 6.25 전쟁을 활용하였다. 그러면서 마오쩌둥 중심으로 일어나가더라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1960년대부터 펼쳐졌던 베트남 전쟁입니다.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호치민이라는 사람, 베트남의 지도자입니다. 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치민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해요. 그게 바로 1945년입니다. 45년. 하지만 그 당시에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은 프랑스랑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베트남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제네바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요 아래에 있는 게 제네바 협정인데 프랑스군 철수하겠다. 북이 17도선으로 경계로 분할을 하고 총선거를 하겠다라는 약간 우리나라와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체 외국군대를 증원될 수 없으며 프랑스군은 총선거까지만 주둔하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치적 통일 문제는 1956년 총선거를 시행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선거를 했으면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났겠죠. 하지만 남베트남, 그러니까 프랑스와 우방이었던 미국이 이 남베트남을 지원하면서 총선거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단독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랑 정말 비슷하죠. 베트남 공화국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이게 바로 1955년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베트남도 강제로 분열이 그리고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남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는 누구의 지원을 받아요? 그렇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북베트남 입장에서 남베트남 해방전선이나 베트콩을 결성하여서 게릴라전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는 미국의 모습이 바로 이 통킹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64년 8월 미국 군함이 베트남의 통킹만에서 북베트남의 어뢰정의 공격을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 애들이 미국을 공격했으니까 우린 여기 전쟁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 사건은 베트남 침공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었음을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몰랐기 때문에 전투 부대를 미국이 베트남에 파병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상은 국제전으로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북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세력, 남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세력이 결집되어 있으니 그 당시에 국국내전으로 6.25 전쟁으로 한번 공산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부닥쳤는데 베트남 전쟁으로 쾅 하고 커진 거죠. 그러니 자연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요. 북한은 북베트남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국제전 양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가 돼요. 근데 베트콩 공산주의 세력에서 구정대공세라고 그래서 1월 1일 날 원래는 이제 명절이니까 이날은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걸 어기고 구정 때 아무것도 무장되어 있지 않은 남베트남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전쟁이 명분이 있냐, 명분도 없고 실리도 가져갈 수 없는 전쟁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반전운동이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미군이 철수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닉슨 대통령이 발표했던 닉슨 독트린인데요. 3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더 이상 전쟁 같은 개입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현재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선생님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얀마에 대한 탄압, 미얀마 시민, 미얀마 국민에 대한 탄압이 군부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맹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닉슨 독트린이 펼쳐지고 나서 미군이 이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1973년에 파리에서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미군을 철수를 할 것이고, 이어서 북베트남이 사이공, 지금의 호치민시를 점령을 하면서 현재 지금의 베트남 서해주의 공화국이 1976년에 수립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 후에 국제 관계가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미중 관계가 굉장히 개선이 되거든요. 여기 아까 닉슨 독트린 하고 나서 여기 파리 평화협정 맺기 전까지 그 사이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미중 수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공산권 간의 관계가 굉장히 호전되더라. 그걸 데탕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중국을 포섭을 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련이라는 큰 나라보다 중국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련보다는 이제 미국과 손을 잡는 약간 공산권 내에서도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더욱더 우리 다원화되어가는 국제관계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파리 평화 협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리 평화 협정 제6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예 미군이 60일 이내에 철수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제 40년대에 있었던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인해서 공산 세력이었던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을 하죠. 그리고 국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공내전이 펼쳐진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50년대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이 펼쳐집니다. 6.25 전쟁에 전쟁 중간중간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잘 다시 앞에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득을 봤던 거는 일본이었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만들어지죠. 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국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호황을 누리더라. 왜냐하면 전쟁 특수를 누렸기 때문이죠. 중국도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하나로 뭉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60년대에서 70년대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가 동아시아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종종 등장을 합니다.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남베트남은 미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었지만 이겨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펴볼 거는 제네바 협정으로 1차 베트남 전쟁이 무마가 되고 마무리가 됐으나 2차 전쟁을 펼치게 되죠. tonkin 만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파리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북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지더라. 요거는 그래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지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설명이었고 굉장히 내용이 많았을 텐데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동아시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또는 자유주의의 싸움으로 쭉 나아갔더라라는 모습을 살펴보시고요. 그러면서 그 각각의 어떻게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어떻게 이들끼리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지는 앞으로 33차집부터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굵직굵직했어요. 그 내용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